일단 2D 스케치를 XY 플랜에다가 하시고, 여기서 지금 그리는 그 가장 기본은 일단 정면에다가 이 형상, 기울어진 형상을 이 모양들을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가로가 80이고 그리고 거기서 50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이렇게 5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사실 위에 선을 이렇게 먼저 기준에 따라서 그려주시면 거기에 간격을 10만큼 띄워서 형상을 만든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울어진 면에다가 이제 원 만들고 이제 따로따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라인으로 원점에서 우측으로 80만큼 직선을 하나 수평선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멘터는 이제 각도랑 길이랑 같이 줄 수 있다, 그쵸? 길이가 50에 탭키를 써서 각도가 그 반대쪽에서 50도니까 그 180도에서 50도를 뺀 130도를 하시면 나머지 각도가 80도인 선을 그릴 수 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엔터를 딱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50, 그리고 길이도 50. 자, 다시 해보면요. 자, 라인을 원점에서 수평선으로 80만큼 갔다가, 그럼 선이랑 각도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길이 값이 먼저 나오죠. 50을 하시고 각도에 넘어가려면 탭키를 누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그때 값을 바꾸셔도 돼요. 그럼 여기 각도가 지금 50도기 때문에 여기 선을 이렇게 그렸다. 그쵸? 50도기 때문에 나머지 각도가 지금 이렇게 각도 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깥쪽 각도를 50도 표현해 주려고 우리는 이제 130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 했다 싶으시면 엔터.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탭키를 눌러서 칸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 했다 싶으면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 종료를 했다 그럼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요 선입니다. 지금 이 선이 그려져 있고 요 선이 바깥쪽으로 이제 간격이 10만큼 기울어진 선이겠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이 두 선을 다 하나, 둘, Shift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간격 띄우기로 바깥쪽 아래쪽으로 10만큼 띄워주시면 똑같은 간격으로 형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 지금 양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라인으로 이 끝점을 파란색, 초록색 점이 나왔을 때 꼭꼭 찍어서 이렇게 그 약간 휘어진 선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길이가 80에 각도는 50인 선을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10만큼 갑니다. 간격을 띄울 때는 선을 하나 선택하셔도 따로 띄워지고, 동시에 내가 띄우고 싶다 그러면 Shift를 눌러서 동시 선택하시고 간격을 띄워주시면 되겠죠. 간격 띄우기 클릭하시고 Shift 눌러서 또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방향을 아무데나 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 약간 이 부메랑 모양이 완성이 되고, 요게 되면 돌출로 중간으로 할게요. 중간에 이 원 형상도 지금 뚫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린 면을 중간면으로 잡고 싶다 그러면 중간 거리값, 거리가 돌출이 됐네. 돌출로 중간 값으로 양쪽으로 지금 다 합쳐서 지금 60이다. 그쵸? 60. 거리는 다 합쳐서 60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60만큼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울어진 형상이 완료가 되고, 홈뷰를 눌렀을 때 지금 섰다, 그쵸?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뷰가 요거다. 그러면 정면도를 일단 하나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를 이쪽이 지금 정면이죠, 그쵸?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양이 나오는 뷰가 정면 뷰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현재 뷰를 정면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뷰 설정을 해줍니다. 홈뷰랑 정면도 뷰는 좀 다르죠, 그쵸? 정면도는 내 마음대로 일단 내가 정면으로 보고 싶은 뷰를 설정을 해줍니다. 큐브에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 현재 뷰를 정면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거의 홈뷰는 정면도의 약간 우측 모서리 부분입니다.
요렇게 보고 있는, 좀 반대쪽이네요. 요렇게 보고 있다. 그쵸? 안쪽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큐브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현재 뷰를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뷰, 홈 뷰로 설정을 해줍니다. 뷰에 맞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홈 버튼 눌렀을 때는 제가 원하는 이제 부분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 지금 필요한 게 일단 못따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원형의 슬롯 모양이 일단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예 원이 앞으로 돌출이 됐다가 또 양쪽으로 전체가 파집니다. 요 디테일은 여기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는 못하죠. 그쵸? 돌출도 하고 구멍도 뚫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돌출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면을 다 잡아서 형상을 이제 뚫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기울어진 면도 똑같습니다. 그냥 기울어진 면을 선택하고 얘를 그릴 수 있게. 여기 보시면 경사면에 지금 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또 따로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잡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새 스케치에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보는 뷰가 뭔가 이게 짧게 이상하게 보인다. 그쵸? 왜냐하면 50도 기울어진 뷰를 정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쪽으로 30만큼 들어가고 또 안쪽으로 25만큼 들어간 기준선만 하나 있으시면은 이 원 형상, 바깥 형상부터 이거 하나 그리시겠죠. 그쵸? 그러면 형상 투영을 해서 끝선 하나, 옆에 우측선 하나, 이렇게 선을 투영을 해주시고, 마찬가지 간격 띄우기 많이 들어간다. 그쵸? 간격 띄우기로 객체 선택하고 엔터, 안쪽으로 25만큼 넣어주시고, 물론 우측선 클릭하고 엔터 쳐서 안쪽으로 30, 물론 가운데 선이겠지만 정확하게는 요 지점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지점에다가 원을 지점이 잡혔을 때 전체 지름이 지금 30이다. 그쵸? 파이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름 30인 형상을 그려주고, 보조선으로 쓴 애는 다 지우면 된다. 그쵸? 요거 지우고 밖에 있는 형상선도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면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서 돌출, 근데 돌출이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면 잡은 부분이 여기다. 그쵸? 그럼 앞으로는 10이고 뒤로는 이 10을 포함해서 20만큼 뒤로 가줘야 돼요. 약간 비대칭으로 돌출도 됩니다. 그쵸? 자, 원을 그려주고 스케치를 마무리 해주면 약간 등각에서 보시게 되면 원 형상만 지금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돌출을 정면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앞으로, 뒤로, 양쪽으로가 있고 제일 끝에 네 번째가 바로 대칭으로, 나머지는 거의 그 세 번째 거는 대칭, 양쪽을 똑같은 값으로 돌출을 시키는데 비대칭으로 앞으로 10, 뒤로 20만큼 이렇게 뺄 때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돌출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 옵션을 선택하시면 앞에 거리값이랑 뒤에 거리값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앞면에는 10이고 뒤로는 20이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돌려서 보게 되면은 10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기준선을 지금 기준선을 요 면에다가 지금 잡았죠. 그쵸?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돌려서 보면 20만큼 자, 이 면을 기준으로 앞으로 10, 그 다음에 이 면을 기준으로 뒤로 20만큼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10만큼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얘도 10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요렇게 10, 20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옵션을 썼어요. 돌출로 그렇게 해서 비대칭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형상의 구멍까지 이제 뚫어주면 되고요. 구멍은 지금 여기 보시면 형상을 그려도 되고 이것도 그냥 형상으로, 자, 이 동그란 면에 새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딱 중간 원점이 잡힌다. 그쵸? 원점이 잡히기 때문에 지름 15인 부분을 스케치로 돌출로 그냥 홀을 딱 뚫어 주시면 되겠죠. 거리는 전체로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형상까지 다 만들어 주고
그러면 전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뚫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슬롯 같은 모양도 지금 보시면 여기 슬롯이 R 값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R 요렇게 되어 있다. 그쵸? R. 근데 여기 보시면 길이가 지금 나와 있어요. 10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의 전체 거리는 10만큼 띄워서 60만큼 원의 중심이 온답니다. 그러면 위에 면을 잡고 얘도 새 스케치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새 스케치를 들어가고 그릴 수 있는 기준면만 그리는데 슬롯 모양을 우리가 좀 많이 그린다 그쵸? 그러면 직사각형에 보시면 그 우리 축 같은 거 그릴 때도 아마 슬롯 그리셨을 거예요. 직사각형 형상에 보시면 요 슬롯 중심 대 중심 요런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형상 투영을 해서 기준을 먼저 하나 잡아 주시고 요 기준선에서 10만큼 띄우고 60만큼 간다 그쵸? 그러면 간격 띄우기로 끝선을 안쪽으로 10만큼 띄워주면 거기다가 딱 대서 그리면 되겠죠. 그쵸? 10만큼 띄우고 중간선에서 60만큼 슬롯을 그려줍니다. 형상 투영으로 간격을 일단 띄웠고 직사각형 안에 슬롯에 중심 대 중심, 그러니까 중심 대 중심, 중심점과 중심점을 알 때는 이 슬롯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슬롯 직사각형의 슬롯 중심 대 중심을 선택하시고 중심점에서 반대쪽까지 수평선을 쭉 그어서 60만큼 엔터. 그 다음에 슬롯의 폭. 요 보시면 점선이 요 나온다 그쵸? 점선의 길이가 지금 지름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10만큼 해주시면 길이는 60, 중심에서 중심까지는 60이고 원의 지름은 10인 이 슬롯 모양을 한 번에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X를 눌러서 필요 없는 이런 선들은 없애면 요 형상 그대로 그냥 빵 뚫어주겠죠. 그쵸? 자, 슬롯 모양은 슬롯을 자주 그린다. 그쵸? 요런 모양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계다 보니까 뭔가 이게 다른 거랑 고정을 하는 부분이 많고 또 결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나사나 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슬롯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런 형상을 쉽게 그리려면 여기 사각형의 슬롯 그리는 모양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돌출을 차집합으로 거리는 전체 또는 값 10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윗부분은 못따기가 되어 있고 밑에는 그 라운드가 지금 못깎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 10이네요. 못따기도 10만큼 따기가 되어 있고 요런 그 밑에 라운드 되어 있는 못깎기 부분도 라운드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는 형상을 그리지 마시고요. 형상을 물론 그릴 수도 있죠. 그쵸? 바닥에다가 면을 잡고 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 인벤터에서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지 말고 못따기 명령을 통해서 모서리 하나 찍고 얘도 또 반대쪽 모서리를 하나 찍어서 거리값을 10으로 줘서 이렇게 모를 따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그릴 수도 있지만 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못따기 적용이 되고 못깎기 여기는 지금 R10으로 두 군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못깎기로 값부터 주셔도 돼요. 반지름 값을 값부터 먼저 주셔도 되고 라운드부터 찍고 그 다음에 R 값을 10만큼 또 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홈을 딱 가주시면 요런 식의 이제 뭐 간단한 무슨 약간 병따개 같이도 생겼고 우리 그냥 그 경첩 같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런 거는 브라켓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밑에 것도 아주 이런 비슷하게 생긴 형상이다. 그쵸? 기울어진 각도면이 되어 있고 요 세트가 아마 그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 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재질까지 우리가 줘서 마무리를 하면 재질을 주는 방법은 많은데요. 일단은 요거를 자 29번으로 저장을 하시고 부품 29번이다. 저장들을 딱 해놓으시고
요거 재질을 줄 때, 자, 상단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이제 빠른 도구 모음이다. 그쵸? 빠른 도구 모음이기 때문에, 그 상단에 있는 그 도구, 여기에 보시면 재질도 있고 모양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지금 요 모양 버튼이 없는데,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좀 나오게 하면 좋은데, 빠른 도구 모음. 아니에요. 요 도구로 가서 바로 할게요. 도구 탭에 가시면 재질도 있고 모양도 있는데요. 모양을 한번 눌러보면 모양은 이제 미리 보는 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썸네일 식으로 볼 테냐 아니면 리스트 식으로 볼 테냐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 똑같아요. 네, 똑같기 때문에 자, 모양이나 색깔 같은 거를 이제 요 재질에 가서 바꾸겠느냐 아니면 그 여기 모양 탭에 가서 바꾸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 그 다음에 재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일 때 리스트형으로 말고, 자, 리스트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내가 색깔을 좀 미리 보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리스트형에 가셔서 뷰 유형을 썸네일 뷰로 보게 되면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럼 쭉 내리게 되면 색깔이 좀 반짝반짝한 것도 있고요.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있고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 반짝반짝한 뭐 이런 금색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자,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요렇게 이제 전체 적용이 되겠죠? 자, 금색으로. 또는 뭐 납 뭐 이런 것도 있고 니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은 이런 것도 좀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어요. 티타늄 이런 것들도 좀 반짝하게 할 수 있고. 자, 선택 어디요? 자, 객체 선택하시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문서의 모양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 재질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미리 보게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 재질에 넣겠다 싶으면 여기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내 문서 안에 지금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금속의 밑에 화살표 문서의 모양을 추가합니다 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시면 금속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바깥쪽을 클릭해도 안 풀리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짝반짝한 형태, 지금 되게 반짝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사값이나 전혀 주지 않아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색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문서의 모양을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 이 상태는 그냥 미리 보기가 된 상태고요. 다시 나오게 되면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문서의 밑에 보시면 작은 화살표 있죠. 여기 하단에 요거. 객체 여기 선택하시게 되면 화살표가 있어서 문서에 추가를 하셔야 여기 상단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싹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넣었다. 그 다음에 다 넣었는데 얘가 완전 다 빨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구멍 같은 부분들, 특히 슬롯이나 내부 구멍은 그냥 다른 뭐 은색이나 뭐 마감이 좀 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감을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이랑 원 안쪽이랑 그리고 슬롯은 찾으면 되겠죠. 여기 리스트에서. 자, 요렇게. 자, 보시면 여기랑 지금 여기는 잘 찾기가 어려우면 보세요. 슬롯 부분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클릭이 되죠. 저는 이 부분을 안쪽에 니켈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내부만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다시 뭐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좀 밝은 색깔로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도 마찬가지 원을 선택하시고 근데 이 그 모양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위에다가 추가를 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도 그 슬롯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아예 작업 트리에서 검색을 선택을 눌러주시면 다 선택이 되고요. 이때 여기에 가서 나는 이 부분 알루미늄으로 선택하겠다 싶으면 요렇게 일단은 바닥에 있는 거를 문서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밑에 화살표에 문서의 모양을 추가합니다를 꼭 눌러주셔야 들어갑니다. 상단으로 일단 올린 다음에 추가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다시 할까요? 자, 전체적으로 내가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일단 모양에 들어가서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노란색을 클릭을 하지만 안 들어가죠. 그쵸? 밑에 문서의 모양을 추가를 해서 일단 상단에 내 문서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품을 전체를 추가하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죠? 자, 금속으로 바꾸고 싶다. 전체를 선택하시고 금속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색깔을 이렇게 좀 다르게 넣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넣었다. 예를 들어 저는 좀 그냥 빨간색으로 전체 선택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보니까 빨간색으로 넣긴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은 안 들어요. 그쵸? 반짝반짝한 느낌은 안 드는 이유는 상단에 가시면 이 뷰라는 탭이 있는데 뷰에 가시면 이제 광택이라든지 그림자 등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자, 뷰에 가서 반사가 지금 X가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서 반사도 켜주시고, 자, 그림자도 킵니다. 그림자를 키니까 이제 살짝 요렇게 그림자 부분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저는 근데 그림자 안 뜨는데요. 이러면, 그림자가 안 뜨는 분은 요 고정 평면을 한번 눌러주시면, 평면이 지금 설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평면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림자 안 뜨는데요. 그림자 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평면을 딱 눌러서 제일 상단에서 보는 뷰를 마우스 우클릭으로 평면 뷰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바닥이 어딘지 지금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큐브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현재 뷰를 평면도로 윗면 있죠? 요거를 평면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요렇게 그림자가 아름아름하게 집니다. 그런데 나는 더 반짝거리고 더 그림자도 좀 진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그림자의 화살표에 들어가서 설정을 누르게 되면 자, 이제 모든 설정이 나옵니다. 그림자 부분을 누르게 되면 자, 그림자 설정은 약간 아래쪽에 있는데요. 그림자의 밀도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자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밀도 쭉 누르면 시커멓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하면은 이제 끝을 약간 이렇게 퍼트리면서 갈 수가 있고, 앰비언트 그림자는 이런 내부에 있는 그림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좀 다르죠, 그쵸? 앰비언트는 이렇게 내부 쪽에 있는 그림자. 그냥 밀도는 바깥쪽에 있는 그림자. 그리고 방향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향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림자 방향 라이트 1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그림자 방향 라이트 1인데 요렇게 지금 이 상단의 설정의 라이트 부분에 요 그 버튼을 좀 왔다 갔다 해보시면 어두워지는 부분에 그 위치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위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살짝 돌려보면 어디가 내가 좀 위치를 주고 싶은지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방향도 지금은 라이트 1이 비치는 방향, 쭉 이제 제가 이 설정을 라이트 방향에 따라서 다른데, 그림자 방향을 내가 아예 45도 오른쪽으로 또는 45도 왼쪽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라이트 1, 라이트 2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불이 비치는 방향에서 뒤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이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살짝 돌려보시면 조명의 그 그림자의 키나 방향 등을 이렇게 살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반짝이는 재질이 아니어서 그렇게 심하게 효과가 나오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전체를 선택하고 좀 반짝거리는 금속 재질로 만약에 주겠다 싶으면 금속을 주고 다시 한번 그림자나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요런 효과들을 좀 주게 되면 좀 반짝이는 듯한 효과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지금 더 넣으면 되기는 돼요. 뭐 요런 식으로 빛을 좀 더 넣고 강도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하면은 되는데, 굳이 이런 평면적인 형태는 사실 광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광 1개 정도만 주시고 살짝 한번 조절을
해보시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조금 줄여서 보시면 요런 값들을 좀, 자, 요런 값들을 조금 움직여 보면은 그 빛이 지금 들어오는 방향을 조금 이제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설정들도 조금만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 보시면 밝아지는 부분과 좀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축적, 노출값은 전체적인 이런 빛이 노출되는 거고요. 이렇게 살짝 좀 줄여보시면 주황색 반짝반짝한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잠깐만요. 조금 더 이미지 조명을 사용한다. 일반 공간 노출을 줄이고, 요거는 지금 좀 평평한 형태여서 사실 표현이 조금 잘 안 나오는데, 좀 곡선 형태를 하게 되면, 라운드진 형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명은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고, 요 정도로 대략적으로 일단 효과를 한번 줘보시고, 앰비언트는 너무, 자, 이렇게 강도, 반사를, 자, 요거는 뭐냐면, 자, 그림자는 전체적으로 이제 빛에 대한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반사에도 이 설정이 있습니다. 반사 설정은 이제 바닥면에다가 뒀을 때 반사가 되는 값 등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반사 쪽에 보시면 설정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바닥면 일단 설정이 됐고, 반사를 여기 하단에 보시면 약간 반사 값이 있는데, 반사 값을 늘리게 되면 이 바닥면에 지금 내가 반사가 되는 거울처럼 비칠지 아니면 살짝만 이렇게 비칠지, 살짝 비치고 블러를 주시게 되면 끝이 약간 이렇게 좀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고정평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고정평면 그리드 화면은 우리 지금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용은 일단은 하되, 나중에 고정평면은 지금 표현이 안 돼요. 바닥에 이제 아까처럼 그리드 된 면이 있었죠? 그거는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홈뷰를 다시 한번 줘서 바닥값도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자, 반사값의 설정에 들어가서 반사, 요거. 나는 아예 좀 진하게 주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살짝 진하게 주고 뽀얘지는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바닥면에 반사를 하시면 되고, 모양이나 그리드 화면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어차피 표현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자,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에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 표현들은 조금 더 작업을 해주면서 자, 반사의 설정에 좀 들어가서 요 값들을 조금 그 조정을 해보면 사실 그 반사가 되는 위치가 딱 나오거든요. 요것들 좀 움직여 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얘는 자, 보시게 되면 광값이 조금 나오죠. 반짝반짝하게 요런 부분에. 그래서 요 그 값들을, 레벨 값들을 조금 조정을 해보시면 그 형상에 따라서 그 빛이 반사되는 값을 찾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나는 여기 이 부분에 반짝반짝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저도 살짝살짝 조절을 하니까 이렇게 밑에 오니까 광이 지금 좀 나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나는 위쪽에다가 좀 이 라운드진 부분에다가 주고 싶다 그러면 얘도 가운데다가 좀 주고, 라운드를 주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요 밑에 부분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더
조명값을 더 주면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요 정도로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조금만 밝게 하고 그림자는 조금 어둡게, 그림자는 살짝 어둡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부드럽게 이런 느낌들을 좀 주시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완성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겠느냐 그러면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요 재질을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딱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종료를 눌렀을 때 이 전체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우리 이 만들었던 도면이랑 같이 요 도면 작업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재질까지 이제 한번 넣어봤고, 요것도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재질이나 그림자 효과까지 이제 다 되겠죠. 그런데 파일을 저장할 때는 얘를 잠깐 제가 한번 꺼보면 이런 옵션들은 저장은 되는데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요것들을 다 이제 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 자, 요건 저장을 일단 딱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면 마감재 지금 이 반사값까지는 되어 있는데 아까 뭐 그림자 효과라든지 뒤에 있는 그 반사값은 지금 사라졌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한 번만 딱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켜주고 반사 지금 켰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한 번 더 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효과기 때문에 저장은 되지만 이렇게 다시 켰을 때 딱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뷰에 오셔가지고 요 값들을 이제 켜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일단 하시고 파일을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번이나 그 31번, 32번도 요까지 다 해놓고 이제 재질 주고 그림자 주고 반사값까지 다 설정을 해서 요게 사실 완벽하게 형상이 이제 된 거죠, 그쵸? 그전에는 일단 모델링이 된 거고 재질까지 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